5년 내에 직면했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기술하시오.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의 질문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더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관련된 이 질문에 대한 첨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자기소개서 첨삭 의뢰를 해주신 분의 요구사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한 평가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본인이 쓴 내용이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주셨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하는 핵심 질문이라서 꼭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경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첨삭의 순서는 일단 우리 지원자가 명확하게 이 질문에서 의도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생각과 행동이 평가 의도 지표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간결 명확하게 강조되고 있는지, 그리고 4단계로 어떻게 이 답변을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도 이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서 이 지원자가 과연 이 질문에서 명확하게 본인이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 그러한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보통 가장 첫 번째 소제목과 두 갈씩 혹은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그러한 키워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의 순서에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기력의 작은 요청부터 시작하다. 아마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노력을 요약한 소제목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키워드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지원자가 어떠한 키워드를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3명씩 한 조가 되어 매주 문제를 풀고 제출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황 설명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이 지원자가 어떤 걸 강조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마지막 문장을 봐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어려움은 더 나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성장 단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 내 어려움은, 이 어려움은 더 나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성장 단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지원자가 이 자기소개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물어보는 이유는 향후 입사 후에도 여러 가지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 지원자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와 관련된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 어려움, 일단 삶의 어려움이라고 했지만 소재 자체를 조직 내 어려움이라고 타겟팅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성장 단계이다 라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키워드 상으로 봤을 때 이 지원자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험에 적절한 키워드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다시 2단계로 넘어와서 과연 우리 지원자가 이렇게 그럴싸한 깨달음만 제공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러한 모습들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말 그대로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상황 설명이 되겠습니다. 상황 설명은 말 그대로 최대한 글자 수를 20% 이내로 줄이는 게 중요한데 전체 자기소개서의 글자 수에 비해서 이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20% 이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상황 역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무슨 삶에서 가장 어려웠던 어려움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장이라는 표현은 상대적인 표현이고 말 그대로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물어보는 이유는 조직 내에서의 어떠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경험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소재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 맡아본 조장이었기 때문에 해당 조언을 동기부여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사실은 상황에 해당되는 것과 동시에 본인이 이 상황을 해결하기가 더 어려웠다라는 이제 부연 설명을 함으로써 뒤에 본인의 노력이 좀 더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발휘된 것이다. 즉, 행동 노력을 이제 초석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저는 이러한 표현들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여져요. 특히 처음 맡아본 조장이었기 때문에 라는 전제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능숙하게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 상황 속에서도 아마 뒷부분에 우리 지원자가 어떤 노력을 더 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상황 설명에 해당되는 건 맞지만 일반적 상황 설명보다는 반드시 뒤에 따라 나오는 행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상황 설명이기 때문에 양질의 상황 설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원자의 생각과 구체적 행동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언을 듣고 설득 기술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조언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원인임을 파악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이 첫 번째 노력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 원인 파악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노력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이걸 바탕으로 어떠한 말 그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행동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란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녹색, 파란색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조언에게 목표 달성의 가능성과 동기부여를 줘서 협력적인 분위기 속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성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성적 성과에 해당됩니다. 정량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 몇 등을 했다, 몇 프로를 완성했다, 얼마나 빨리 끝냈다 등이지만 이러한 정성적 판단에 의한 본인의 어떤 성과를 제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지금 노란색과 파란색 그리고 녹색 부분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평가 의도와 지표에 부합되는지인데 제가 항상 이 말 그대로 극복 경험에서 강조하는 게 목표 구체화 그 다음에 장애물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없는 힘 발휘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요 내용을 보면 노란색 같은 경우가 결과적으로 없는 힘 발휘에 포함이 됩니다. 본인이 말 그대로 처음 이런 조장을 맡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동기부여하거나 설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해요. 그러한 부분들을 선배들을 통해서 조언을 들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없는 힘을 발휘해 가는 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땐 요 지표에는 적합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말 그대로 이 지원자가 왜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열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졌는지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좀 소극적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게 결국 어려움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원자는 비전공자로서 학문적인 측면의 고충과 그로 인한 학습된 무기력함이 원인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장애물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역시나 지표가 두 가지나 들어간 겁니다. 지표가 한 가지 들어갔다라는 것은 구직자 평균이고 3,000%로 빠지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두 개에 부합됐다라는 것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이야기를 담아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자기소개서에 포함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만 쓰더라도 충분히 합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라면 글자 수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생각과 행동의 구체성, 그 다음에 생각과 행동의 평가 의도 지표에 부합된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충분히 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3단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평가자에게 이러한 좋은 내용들이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간결 명확하게 각인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제목과 두괄식에서 제 생각에는 좀 더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이제 키워드와 그 다음에 노하우에 대한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몰랐던 설득 기술까지 배워가면서 동기부여시키다 등등등 해서 조금 더 본인이 없는 힘을 발휘했다라는 이런 지표를 좀 더 처음 부분에 제시할 수 있었다면 평가자로 하여금 이 친구가 어려움을 어떻게까지 해결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면 더 나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성장 단계임을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요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소제목에 좀 더 요약을 해서 강조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제목과 두괄식에 명확하게 평가자한테 답을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지원자가 조직 내 어려움은 더 나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성장 단계임을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려움은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도 있겠죠. 어려움은 요렇게 만약 소제목을 작성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평가자가 나중에 이제 면접 단계에서 우리 지원자한테 가장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 참여율이 떨어졌던 팀원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나를 성장시키는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이걸 극복했기 때문에 팀에서 어떤 성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두괄식을 때리시고, 그리고 평가자가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원자가 이제 썰을 풀어가시면 조금 더 평가자와 면접관과 대화하면서 답변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아쉬운 부분들, 글자 수가 이것도 줄일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이 윗 문장 하나만 줄여볼게요. 3명씩 한 조가 되어 매주 문제를 풀고 제출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냥 3인 1조로 매주 문제 풀이 후 제출하는 과제 수행 당시,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뒤에 있는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조원 중, 수업이 진행 따라 이것 다 빼셔도 돼요. 시험 당시 조원 중 한 명이 참여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지금 글자 수가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자 수가 벌써 제가 봤을 때 15자에서 20자가 줄여졌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노란색이나 녹색이나 파란색 혹은 아까 소제목에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간결하게 또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글자 수는 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평가자에게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살펴봤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웠던 경험, 이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구체화, 장애인 분석, 없는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느냐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어떻게 간결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전달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재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가정사라든지 개인의 어떤 어려움 충분히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어떤 조직 상황에서 어려움을 제시하시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부담감을 좀 내리시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답변을 만들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요일 밤에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서류 전형이라든지 필기 전형이라든지 면접 전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음으로써 좀 더 좌절하시고 힘들어하신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좀 더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 또 관련된 질문들을 좀 점검을 좀 해봤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공채 과정의 어려움을 내가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목표로 취업을 해야 되는지 목표를 구체화하시고, 내가 지금 왜 취업이 안 되는 것이냐, 장애물이 대체 뭐냐, 내가 부족한 게 뭐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지 않은 없는 힘까지 쥐어짜내면서 이 과정을 함께 이겨내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응원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 표정이 나오게 되면 약간 이 의미 전달에 좀
그 진정성이 희석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또 특별히 못생긴 제 얼굴은 걷어내고 철저하게 콘텐츠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 봤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저도 믿고 있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더 믿고 있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저도 힘내도록 하겠습니다.